언제부터인가 우리 주위에서는 혼술, 혼밥이란 말이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누군가가 재미삼아 지었던 말이 대중들에게 널리 공감을 주면서 이렇게 큰 보편성을 지니게 되지 않았나 얘기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혼술이란 말을 들었을 적에는 문득 혼이 담긴 술인가, 혼이 담긴 음주인가 그런 생각까지 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전 시대까지 사용되던 한자어는 독작이란 말이죠. 홀로 독자에 술 마실 작자입니다. 독작. 이 혼술, 즉 독작의 고전적인 작품은 우리 술꾼들이 다들 익히 알고 있는 이태백의 월화 독작일 것입니다. 꽃 사이에 술 한 병 놓고 친구 없이 홀로 마시네. 잔들어 밝은 달 부르고 그림자까지 마주하니 세 사람이 되었구나. 달은 당초 술을 마실 줄 모르고 그림자는 그저 내 몸을 따르네. 잠시 달과 그림자를 보타니 봄이 마냥 즐겁다네. 내가 노래하니 달이 왔다 갔다 하고 내가 춤을 추니 그림자가 흔들거리네. 이런 시죠. 술맛 돋구는 이백의 대표 음주시입니다. 온 사방에 꽃천지입니다. 술 한 잔 마시고요. 전에 마시다가 남겨둔 동주입니다. 130가지 한약재가 들었다고 하는 요즘은 저도 자주 혼술을 합니다. 예전에 젊었을 적만 하더라도 주점 같은 데서 혼자 술 마시고 있는 사람을 보면은 참 희한하다라고 생각했던 처지였는데 지금은 제가 그 희한한 사람이 돼 있습니다. 교직에서 물러나고 특히 혼자서 시골에다 거처를 얻어갖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녁마다 반주 삼아 술을 한 잔씩 하게 됩니다. 한 잔은 아니고요. 제 정량은 소주 반병입니다. 저절로 제가 혼술을 배웠고 요즘은 그 혼술의 재미에 깊이 빠져 있는 중입니다. 고려시대의 문인 이기보가 말했다죠. 하늘이 나로 하여금 술을 못 마시게 하려거든 꽃과 버들이 피지 않도록 해라. 이런 멋있는 말도 있습니다. 꽃 피고 버들가지 들이우고 새 울음소리 들리는데 어찌 술 한잔 할 수 없느냐 이런 얘기도 되겠습니다. 왜 사람들은 혼술을 할까요? 또 왜 혼술을 하는 사람이 자꾸 늘어갈까요? 저처럼 나이가 많은 이들이 혼술을 하는 까닭은 자명합니다. 첫째가 같이 마실 사람이 주위에 없다 이런 뜻이겠죠. 현직에 있으면서 매일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어야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니다 보니 가까이 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둘째,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둘레에 같이 마실 술 친구가 점점 없어진다는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올해 대전에 거처했던 시인 임강빈 선생이란 분이 계십니다. 도통 말수가 없고 또 생애 자체가 말끔하고 깨끗했던 그리고 시가 참 좋았던 그런 시인으로 기억됩니다. 그분 생전에 저도 한두 차례 그분과 술잔을 주고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분의 대표작 중에 하나가 또 독작입니다. 소개해 볼까요? 주량이 얼마냐고 물으면 좀 한다고 겸손을 떨었다. 세상 한 구석에서 대개는 외로워서 마셨다. 몇 안 되는 친구가 떠났다. 그 자리가 허전하다. 근하하게 정색을 하며 마신다. 독작 맛이 제일이라고 한다. 외롭지 않기 위해 혼자 마신다. 시가 참 쉽죠. 이렇게 평이하게 그러면서 진솔되게. 이게 진짜 시죠.
읽는 이도 모르고 쓴 사람도 모르는 시가 세상에 범람하고 있는 때에 이런 시가 한 줄기 맑은 소나기처럼 다가옵니다. 이 식구 중에서도 저한테 가장 깊게 다가오는 것은 근하하게 정색을 하며 마신다. 이 구절입니다. 그죠? 혼자 마시면서도 나 외롭지 않아. 나 무슨 심각한 일이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정색하고 이렇게 마시고 점잖게 일어나는 그 독작의 모습이 선하게 눈에 들어옵니다. 이렇듯 쓸쓸함, 정막, 고단, 우울 이것들을 정화시키는 자리에 혼술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저랑 같이 통험하던 선배들, 술꾼들도 죄다 세상을 떠나버렸고 제 술친구 동기들은 이 친구 저 친구 모두 어디 아프다 하면서 술 끊은 지가 오래돼 버렸습니다. 제가 이 혼술을 하다 보니까 혼술에 좋은 점이 참 많아요. 첫째가 이 음주는 자유의지에 의한 음주다 이겁니다. 혼술은. 즉 자기가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안 마시면 되는 겁니다. 한창 현역일 때는 그렇죠. 어떤 사업을 위해서 관계를 위해서 마시기 싫어도 밤새워 통험해야 되고 또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 더 이상 마셔서 안 되는데 억지로 마시고 했던 그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혼술엔 그런 것이 없다 이거죠. 둘째는 쓸데없는 말을 떠들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 술이 좀 취하다 보면은 필요 있는 말, 필요 없는 말 한껏 떠들어대죠. 그러다가 이튿날 술이 깨면은 내가 왜 그랬던가 하고 후회하는 적이 많은데 혼술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셋째가 상대 술꾼의 의중을 살피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친구 혹은 세 친구만 이렇게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해도 술 마시다가 보면은 의의가 상하게 되고 저 친구가 왜 저렇게 뻘루뚱한가, 나한테 무슨 오해가 있는가, 오늘 술값은 내가 내야 되나 저 친구가 내야 되나 이런 지경도 없지 않아 있죠. 혼술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다라는 점, 이런 등등의 좋은 점이 있어서 저도 거의 매일이다시피 소주 반병을 마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은 유한하다라는 거죠. 뭐 100년이 안 되는 그런 시간을 살다가 영원한 정막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때문에 우리 인생은 태생적으로 비극적이다라고 그럽니다. 이 비극성을 잠시나마 극복하는 자리에 음주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히포크라테스가 말했다죠. 술은 음료로서 가장 가치가 있고 약으로서 가장 맛있고 음식으로서 가장 즐거운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요, 술이란 것은 가장 가치 있는 음료요, 가장 맛있는 약이요, 가장 즐거운 음식이다 이 뜻이죠. 공감합니다. 예전에 중국의 술꾼도 그랬어요. 이 술은 하늘이 그 불쌍한 인간들에게 준 선약이다. 잠깐 달래주려고 요만한 선물을 준 거라는 겁니다. 그 선물을 즐겨 받아들여야 되겠죠. 이렇듯 이렇게 술 한 잔을 들이키고 나면은 곧바로 취기가 올라오죠. 취기, 그게 뭘까 생각을 전 해봅니다. 왜 우리는 이것을 좋아하고 이것을 위해서 마실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이 음주는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를 고양시키는 그런 존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북돋워 주는 거예요. 그리하여 보잘것없던 것들이 아주 크게 귀하게 다가오기도 하고 거대한 것이 하찮게 여겨지기도 하고 두렵던 것이 전혀 겁나지 않고 뭐 이러는 것, 그뿐인가요? 문득 생각도 안 했던 사람에게 전화를 걸고 싶고 문자라도 보내고 싶고, 젊어서는 그렇게 하지만은 나이 들어서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도 행동을 안 옮겨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평상에서 생각하지 않았던, 못했던
그런 생각들이 막 뇌리를 스쳐 지나가줘요. 그래서 야, 이런 생각을 내가 할 수 있었나 하고 깜짝 놀라가지고 얼른 메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좋게 표현해서 예술적 영감이라고 하나요. 이런 것이 다 음주의 좋은 점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백의 월화독작 이야기 했죠. 천하의 시인 이백이 그렇게 술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러한 절창들이 나올 수 있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술이 없었다면 이백의 시가 없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어요. 이백의 독작을 얘기했으니까 그의 11살 연하의 친구 두부한테도 왜 독작이란 시가 없겠습니까? 잠깐 들려드릴게요. 해질녘 깊은 숲속 집신 신고 한가히 거닌다. 술단지 열고 홀로 느긋하게 마시네. 흩날리는 버들소음이 벌들의 날개에 달라붙고 줄지은 개미떼는 배나무 고목에 기어오르네. 얄팍하고 졸렬한 나로선 참된 은자에겐 부끄럽지만 거하고 외진 곳에 있으니 절로 즐거워라. 전란을 피해가지고 가죽돌을 이끌고 사천 땅 현재 청두 거기로 피난을 가가지고 시냇가에 초막집을 짓고 살 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두보의 독작. 위대한 시인도 이렇듯 자기의 보잘것없음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죠. 그래서 그가 술 한잔하고 바라보는 사물들은 화려하고 크고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벌과 개미 같은 아주 작은 하찮은 것에 시선이 머물고 있어요. 왜? 이것이 곧 우주요, 우리 삶이다라는 그런 성찰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시인의 안목입니다. 두봇이 하나 더 할까요? 여전히 혼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끄러운 참새는 나뭇가지를 다투다 떨어지고 날벌레들 뜰안 가득 논이네. 탁주여 너는 누가 만들었는가? 한 잔이면 온갖 근심이 날아가는구나. 조조의 단행가가 떠오르죠. 두강이 만든 술을 마시면 온갖 근심이 사라진다 그랬어요. 두부도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여전히 시선에 잡히는 것은 참새들, 날벌레 같은 하찮은 것들입니다. 미물들에 대한 정성스러운 시선이 뻗어 있어요. 프랑스의 천재 시인 베를레너가 그랬습니다. 그 술의 힘, 그 술의 멋, 그 술의 맛, 내 피 속에 불사의 생명을 부으리라. 술에 대한 최대의 찬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술이 불사의 생명이라고 하네요. 아까 그랬죠. 조금이라도 취형이 오르면은 없던 용기가 나고 영감이 떠오르고 집착이 사라지고 두려움마저 감소된다. 그래하여 이 거대한 비극마저 벗어날 수 있겠다. 여기는 자리에 음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인들한테 혼술 시가 여럿 있습니다만은 중국의 시인들한테도 이 혼술에 대한 시들이 참 많아요. 다 걷어내고 202보 얘기했으니까 그다음 같은 두시 두목으로 갈까요? 같은 당나라 시기를 살았습니다만은 두보보다는 훨씬 후대 사람인 두목. 그래서 사람들은 두보를 대두, 두목을 소두라고 부릅니다. 행화촌 분주 아시죠? 분주가 행화촌을 내세울 수밖에 없었던 그 사정에 바로 이 두목의 시 청명이 있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분분히 비가 내리는 청명날 길 가던 나그네가 고향 생각을 하면서 시 이름을 달래려고 어디쯤에 술집이 있는가 하고 소 끌고 가는 목동한테 물어봤더니 이 녀석 퉁명스럽게 대꾸는 안 하고 손가락으로 저 멀리 살구꽃 핀 마을을 가리키더라. 그 마을이
행화천이죠. 그 두목의 시에 독작이 또 있습니다. 깊숙한 안개 속에 절집이 하나 있어 무성한 나뭇잎 사이로 마주 보이네. 홀로 술병 차고 논일다 보면 가을 트럭 같은 태산이 작기만 하구나. 이 음주자의 호기가 보이죠. 한 잔 딱 취하고 보니까 그 높은 태산이 지푸라기 하나로밖에 안 보이더라 이겁니다. 음주자, 주치자들의 이 착시현상 좋아요. 전봇대가 바늘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 나와 이렇게 큰 소리 치기도 하는 겁니다. 60, 70년대 학창생활을 했던 분들 기억나시죠? 에릭 프롬의 그 공전의 히트를 친 베스트셀러 소유냐 삶이냐, 출판사에 따라서는 존재냐 소유냐 하는 그렇게 번역된 책이죠. 거기에 의하면은 우리 심리적인 거, 실천적인 거 다 두 가지 이분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존재적인 거냐 아니면은 소유적인 거냐 이렇게요. 쉽게 말해서 책을 한 권을 읽는데도 그것이 내일 시험 점수를 잘 따기 위해 갖고 혹은 친구들한테 아는 책을 많이 하고 싶어서 그래서 읽는 독서는 소유적 독서다. 그 반대로 책 하나 읽으면서 내 삶에 진정한 양식이 되게끔 좋은 말이 없나 하고 읽어보면서 자기 고민에 빠져드는 그런 독서, 그것은 존재적 독서라 그랬습니다. 저는 나아가서 음주에도 존재적 음주가 있고 소유적 음주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어떤 목적을 위해서 술 마시는 거, 거래를 위해서, 매상을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누구를 꼬드기기 위해서 이렇게 술 마시고 호기 부리는 것은 소유적 음주다. 그러나 이백처럼 자기 실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비극성을 극복하고자 우리의 지구에서의 삶이 아주 찰나의 플랫폼이다라는 걸 인식하고 마시는 그 음주, 그런 것이 존재적 음주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독작시 한 편을 더 소개할게요. 유기라는 명나라 초기 문인입니다. 호는 백원이죠. 주원장 영화본부는 기억하실 겁니다. 유백원이라고 나와요. 절강성이 고향인데 지금 절강성에 백원주라고 하는 빼갈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원장이 명나라를 건국하고 그 기반을 다지는데 이 유기가 없었으면은 그 대업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공을 세웠음에도 유기는 주원장을 잘 알죠. 오래 붙어 있다간 죽는다. 그래서 모든 부귀영화 뿌리치고 고향으로 내려가 버린 그 양반입니다. 매화 아래에서 홀로 술을 마신다네. 머자나 떨어질 불쌍한 꽃이 내 수염과 같으이 꽃을 꺾어 머리칼에 꽂고는 봄바람을 보며 크게 한바탕 웃는다네. 통절해요. 참 좋아요. 머자나 나도 저 떨어지는 꽃처럼 사라지겠지만 웃기지 마라 하고 봄바람한테 웃음을 쏟는 그 음주자의 모습 폼이 납니다. 이렇듯 옛 시인들처럼 술의 미학을 깨닫기만 한다면은 술이 더 이상 괴로움을 잊는 수단으로 쓰인다거나 혹은 숙취 때문에 괴로움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가끔씩 힘들 때 그리고 적적할 때 기대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친구 같은 존재로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